남들과 예전에 똑같이 살았어요. 정말 똑같이가 아니라 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많은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에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12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요. 제가 압축했던 그 첫 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 들어보셨나요?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톱날을 가는데 쓰겠다. 다른 말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앞선 6시간 정도를 압축을 할 준비를 미리 하겠다라는 거죠. 일할 때 한 방에 빵 자르게.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그림 하나도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만 하고 살다가 책을 보다가 그때 얻게 됐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은 여행을 갈 때는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행 갈 때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그냥 막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 뒷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건물로 이렇게 비유했죠. 63빌딩이 있다면 어떻게 지을까? 자, 제가 10년 뒤의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청사진이라 그러죠. 저는 이걸 시각화했고 이걸 계속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획. 첫 번째, 전도라고 하죠. 제가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5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오늘의 시간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뭐의 연속입니까? 1년의 연속이죠. 층의 연속이죠. 즉 1년, 다른 말로 층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층은 또 뭐의 연속입니까? 바로 방의 연속입니다. 방은 다른 말로 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하루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하루에 대한 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게임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다 날렸죠. 그런데 저는 아침에 오면 요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자, 지금 요 시간에 지금 블로그 제가 블로그도 2개거든요. 첫 번째 블로그, 두 번째 블로그 미리 적어놨는 거랑 영상 올려서 2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7분. 네, 보시면 10시 47분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깁스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보여드려가지고. 네, 깁스 상태라서 몸이 지금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몸도 많이 안 좋아요. 근데도 제가 이걸 왜 찍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압축의 시간인 거예요. 이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촬영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설계도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2009년도 때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내가 20년 뒤에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2020년에 이렇게 제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2015년에. 당시에 제가 얼마나 돈을 못 벌었는지 이제 역으로 돌아가 보면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카페였습니다. 카페를 계속 운영하다가 보니까 유튜브로 바꿔야 되겠어. 유튜브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강의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됐고, 감사하게 연봉은 조금 더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압축했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계획을 통해서 장기, 중기, 단기 오늘의 계획을 뾰족하게 세워놔서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계획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장롱에다가 이렇게 붙였죠. 물론 당시에는 제가 MC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투트랙 전략입니다. 강사가 될까 MC가 될까. 2009년도라고 적혀있죠. 그땐 제가 고민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론 MC도 계속 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MC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예 사라졌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이제 전 대구 최고의 강사라고 제 입으로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됐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는 거 그대로 적어놓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한다?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네, 다 적어놨죠. 그리고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책 읽는다, 뭐 한다. 제 시간을 얼마나 압축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맨날 했어요. 토요일에는 자기개발 모임 참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그 시간들이 제 강의 실력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고 지금의 저를 만든 기본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즉,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는 나의 미래부터 먼저 설계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공중에서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그게 바로 시간을 압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시간도요, 중요한 시간과 조금 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요, 중요도로 위아래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리고 긴급성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긴급한 일.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업무입니다. 업무 해야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 당장 해야 돼요. 그거는 긴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되겠죠. 오늘 강의가 있다면 중요한데 긴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이라면 수업 시간이 되겠죠. 공부하는 거. 즉,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수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학원 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입니다. 제가 맨날 말하죠. 독서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서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제 영상 안 봤을 거예요. 두 번째, 긴급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독서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요, 안 생겨요. 운동, 제가 다리가 다쳐서 이제 다리 회복하면 정말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체력을 최대한 회복해서 이제 시간을 더 압축시킬 거예요. 운동은요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인 시간이 뒤쪽 후반부에 정말 체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앞에 경험과 지식이 뒷시간에 함께 쓴다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복하고 운동 반드시 해서 이제는 지금 앉아있죠? 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독서, 운동, 다이어트, 그리고 예를 들어 유튜브예요. 저 유튜브 만드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여러분 긴급할까요? 안 긴급할까요? 안 긴급해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제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블로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블로그 쓰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안 긴급해요. 제가 오늘 블로그 당장 안 쓴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바로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뭐냐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해달라는 심부름, 메일 보내달라는 이런 요청들, 아니면 인터뷰하자는 이런 요청들 등등, 아니면 전화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바로 3번입니다. 4번은 뭐냐면 긴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TV 보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에요. 게임.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8시간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너무 그때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물론 인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맥보다 그냥 그때 그 분위기와 그 방탕한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술을 일절 안 마십니다. 일절 안 마셔요. 물론 게임은 조금은 합니다. 정말 조금은 하는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TV, 우리 집에 TV는 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제 영상 있잖아요. 1번과 2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언제 보냐? 블럭 시간. 즉 시간을 덩어리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시간, 이럴 때 보는 게 바로 유튜브의 공부예요. 즉 자투리 시간이라죠. 자투리 시간에 제 영상을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1번과 2번에 하고 있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안 돼요.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 즉 이건 무조건 없애야 돼요. 1, 2, 3, 4번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1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요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는 1번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든 무조건 할 거예요. 왜? 긴급하잖아요. 시간을 압축하는 사람들은 2번 시간에 집중한답니다. 왜냐면 독서잖아요. 독서는 쌓여요. 쌓이고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확실한 더 결정력이 올라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예요. 2009년도부터 계속 쌓아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압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에 해라. 그래서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이 가능한 이유는 이겁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시간을 압축시키는 힘도 세요. 근데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센티멘탈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날카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압축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똑같은 1시간을 쓰더라도 사람마다 1시간의 그 양이 달라져요. 다른 말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뭐에 달렸냐면 시간에 물론 달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1시간 60분을 투여했다면 내가 집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세 번째 시간 압축 기술은 바로 집중의 강도입니다. 딥워크입니다. 딥워크.
내가 얼마나 몰입해서 그걸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저는 이 책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만약 시간 되면 미리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제 인생에 도움되는 인생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돈 받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특히 집중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첫 번째는 방해물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환경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요즘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부자들은 방을 청소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왜 방 청소를 잘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스마트폰을 가급적이면 없애라는 거예요, 방해물. 그리고 두 번째는 몰입할 수 있는 장소여세요. 집에서 하면 이상하게요. 이 뇌는요, 집이라는 장소는 쉬는 곳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우리가 자전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저도 찔리네요. 빨래 거리가 되잖아요. 옷걸이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운동한다는 건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환경 설정을 잘하면 몰라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마감기한이 있어야 돼요. 마감기한. 즉 저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제가 블로그 마감기한 정했죠? 유튜브 마감기한 정했죠? 병원 12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감기한이 있어요. 지금 무조건 끝내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찍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세요. 10시 58분. 네, 이제 제가 했던 마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을 없애세요. 이제 더 디테일한 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몰입할 수 있는 장소. 저는 제 사무실. 여기 오면 조명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스타트를 딱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죠. 세 번째, 마감기한. 나만의 마감기한입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마감기한이 아니라 내가 정한 마감기한을 그걸 끝내십시오. 그리고 시간 중심이 아니라 양 중심으로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 한 개 찍는다라는 양을 놓고 마감기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개 다 못 찍었는데 마감기한이 됐는데 끝났다. 그럼 전 그냥 떠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압축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시간을 압축하는 정말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조회수가 좋고 좋아요와 구독이 많이 눌리면 제가 다음 영상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